자신이 만약에 어떤 도박이든 어떤 기타 또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그러면 정상적인 돈과 비정상적인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럼 비정상적인 돈으로 쓰시고 정상적인 돈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에게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혹시라도 범죄 연관돼 있다 그러면 그 돈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비정상적인 돈을 갖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뿌린다든지 가족 진정이면 그들을 해치라고 누가 조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찬명 계좌를 만들어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이고 그들을 다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집안이 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변 친척이든 자기 친구들이든 그 돈을 갖다가 뿌리면 처음에는 달콤하겠죠. 영화에서 보니까 증권맨에게 돈을 어떤 범죄 조직이 입금을 해주던데 그거 갖고 이제 도박, 유흥, 쾌락 이렇게 빠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를 차례차례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돈을 손대지 말아야 되겠구나. 누가 어떤 미신 사람이 있어서 그 돈을 엄청난 거액을 통장에 넣어주겠어요. 천명계좌 세탁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차례차례 가족을 도박, 유흥, 쾌락, 섹스에 빠지면 가족을 이라든지 친척들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가져야 되는데 줄 리가 있겠습니까? 안 주지. 이랬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친척도 마찬가지고 주변 친구도. 그래서 애초에 그 자금을 뿌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뿌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들을 봐라. 이게 좀 신기하네. 내 주변 사람을 다 해치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내 가족을 살해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대신 해주겠다. 그럼 지가 직접 하지 왜 나한테 시키는 걸까? 내 허락이 뭔 필요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것들을 봐라. 범죄로 인해서 가족을 친척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요지예요. 그 돈을 뿌리지 말아야 되고 혹시라도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자기 정상적인 돈과 비정상적인 구분해서 정상적인 돈으로 먼저 가족을 도와줘야 됩니다. 뿌려놓는 거죠. 정상적인 돈으로. 주변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도와줘. 그럼 그들의 도움을 나중에 받을 수 있고 최후의 보루는 가족인데요. 도박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거나 이런 사람도 나중에 가정의 도움을 받습니다. 생활비도. 그래서 그걸 나눠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돈, 비정상적인 돈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비상금은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범죄하고 연관되지 않은 시점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져갈 수 없도록 생활비는 안 가져가거든요. 보통 생활비 통장 따로 마련하시고 정상적인 소득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 가면 보통 그렇지 어떤 악한 조폭이다 악한 조직에 의해서는 내 통장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 안 시키면 이렇게 안 하면 가족이 죽이겠다 뭐 어제 이런 식의 협박을 해갖고 할 수 없이 만들었을지라도 이거 봐라 오늘 우리 가족 자칫하면 나 때문에 다 큰 해를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그것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탐이 나야 되더라도 받지 않아야 되지만 너는 언젠가는 가져갈 거니까요. 저금통, 그렇죠. 돼지 저금통 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자를 따먹어라 이런 소리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런 천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큰 위기에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정상적인 돈과 비정상적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돈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물론 그 가족에 따라서 나중에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생활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생활비를 까지도 완전히 비정상적인 돈을 남겨놓고 정상적인 돈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생활에 곤란한 상황이 되기 그때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빚부터 먼저 정리하세요. 빚을 정리하고 빚 없이 빚에 쪼들리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는 도박 같은 거 하셔서는 안 되는 이유 쾌락 같은 거 유흥 같은 거 이거로 좀 극단적인 상황 빚부터 정리하시는 게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은 소득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비상구죠. 비상구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큰일 났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죠. 일단
비정상적인 돈은 받아서는 안 된다. 범죄 관련 차명 계좌로도 이게 사법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계획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수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건강보험료나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소득이 입증되지 않은 그 비정상적인 재산의 증가는 사법처리 수순입니다. 가족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사법처리 시킬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요 제 자금이 아니에요. 저쪽 사람. 그래도 사법처리 당합니다. 실명제법 부동산을 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동산 실명제, 그다음에 금융 실명제에 걸려서 사법처리 당합니다. 저부터 그런 돈은 손대지 않는 것. 유혹을 해도 너 이자 먹어 이렇게 돼. 절대 거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법처리인데 몇 년 후에라도 내가 뭐하러 이런 부분을 절대 정상적인 자금 지 통장으로 갖고 있지 왜 나한테 놓겠어요. 정상적인 자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정상적인 자금이면 지명으로 그냥 통장 넣지 왜 나한테 놓느냐 이거 봐라 자금 세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저는 되게 위험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 유혹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는 거죠. 이거 나 몇 년 후에도 이거 두고나면 사법처리고 차명계좌로 했을 때 국세청에서 당연히 소득조사가 나오게 되면 수사기관까지도 어버버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디서 사업소득 어디서 범죄에 관련이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국세청에서. 그때 큰일 나죠. 그러면 그 저쪽에서는 나를 그렇죠. 해치려고 그러겠죠. 돈을 이렇게 보내는 거. 뭐를 안 보내. 돈 들어오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안 주죠. 그럼 일단 해치게 됩니다. 가정부치가 나요. 그래서 이게 그 돈 자체를 애초부터 만지지 말아야 된다. 거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정상적인 소득을 살아가거든요. 최후의 상황에서도 비상구는 문드러나라.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은 뭐 아니면 도다 그러면서 계속 도박을 하면서 정상적인 돈을 다 날리고 가족까지도 다 여차하면 가족을 갖다가 내가 어째서라도 돈 가져오겠다. 도박이라든지 빚 쪼들린 사람이 보통 그 생각을 하는데 그 범죄들이 네 가족을 갖다 지금 이런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깜빵 가시기 딱 좋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종자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가족을 다 죽이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태어난 거죠. 뭐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가정을 정상적인 돈을 따라온 시점을 마련해서 구분해놓고 정상적인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적어도 그래서 그 돈을 여기서 가족을 좀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 사람에게도 조금씩 선심을 베푸는 게 나아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 피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의 인맥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도움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들을 내가 해쳤으면 최후의 보루가 가족일 수도 있는데 도움받을 길이 없으면 어떡하죠? 꼼짝없이 죽어야 되겠죠.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상황에 비상구를 마련해라. 그래서 범죄에 관련해서 일체 손대지 말아라. 다시 한번 도박과 유혹 쾌락 쥐지쳐라. 쥐지치고 가만히 있자. 내가 몇 개월 후에 1년 후에 이거 못 갚겠다라고 생각하면 쥐지치자. 그래서 손절하는 거죠. 쥐지치고 그래서 빚부터 정리해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자. 돈 없이도 이렇게 빚 없이도 살 수 있게 빚을 먼저 정리하자. 정상적인 돈으로. 그리고 이거는 도박은 근본적으로 사기 행위에 해당하니까 딸 수가 없어요.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악마 유혹이죠. 그래서 5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2년 후에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가도 돈을 회복할 길이 없다 그러면 딱 끊으세요. 자기 생활비는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소득이 있어서 도박으로 잃은 돈을 또는 주식으로 돈 많이 잃으시죠. 주식으로 잃은 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어요. 돈을 쉽게 잃을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키보드 하나로 넣는데 순식간에 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 게 있으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주식을 손댄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온라인들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 내 거를 제 느낌,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 내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그래서 내가 팔면은 거기서 올렸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주식을. 그래서 이거 봐라. 네, 그래서 돈 몽땅 날렸어요. 근데 큰 돈은 아니었는데 그 후로부터 저는 주식을 일찍 이게 일단 돈이 딸 수 없고 이렇게 쉽게 돈이 날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더 이상 하죠. 비상장 주식이 됐든 상장 주식은 둘 다를 다 있는데요. 이거를 이거는 순식간에 돈이 날아가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우 그 후로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딸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은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딸 수 없는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부동산이 짱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도 좀 그렇죠. 지방 부동산 같은 건 무덤이죠.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가격이 떨어지는 저출산 고령은 무덤인데요.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에 돈을 묻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빚을 정리해라. 그 다음에 2년 후에 3년 후에 내 생활비는 남겨놔라. 가족을 좀 돈 여유 있을 때 좀 도와줘요. 얘가 가시죠. 최후의 벌어는 남겨. 가족을 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족을 해치는 그렇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극악한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설계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꾸민다면 어떻게 그렇죠. 선택을 올바르게 하십시오.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비상금을 마련해놔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틀림없이 돈을 딸 거라고 다들 도박은 사기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요모조로 못 딴다는 거죠. 잘 될 것처럼 딸 것처럼만 해주지 실제는 다 잃어요. 한 방에 돈이 날아가는 쪽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저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순식간에 돈이 날아가거든요. 주식이 혹시라도 주식이 돈을 했다면 지금이나 돈 빼세요. 미국 사람도 돈 빼십시오. 빼가지고 금융위기 한 방에 돈 날아가는데 그동안 조금씩 벌었던 거. 그래서 주식은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종의 도박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받거든요. 올바른 주식에 투자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기업이 어떤 주식에도 주인이 있어서 올리고 내리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나보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조금의 주식을 가지고 덤벼 들어갔자 걔가 떨어뜨리는 건 진다는 거죠. 얘가 가시죠.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애가 올렸다 내렸다. 그렇죠. 이게 게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온라인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게임이지. 내가 그게 팔잖아요. 탁 던지면 그냥 왕창 더 뽕 나오라거나 이게 내가 올라가도 그 사람이 던지면 탁. 근데 주식 작전하는 사람들 범죄지만 큰 손 든 주식을 많이 갖고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리 협조를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니까. 작은 주식으로 딸 수 없어요. 부동산은 차라리 올라가는 부분은 잘했다가 안전빵, 그렇죠. 안전빵으로 묻어놓는 게 살아나요. 그 임대소득까지 같이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안전빵 투자를 하셔야죠. 지방 부동산 사람이 빠져나가는 무인도는 그래 절대 안 올라가요. 10년 후든 100년 후든 큰 손해를 보시죠. 별도로 원금도 못 가지고 나올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선호도 할 수 있는 목적을 먹거든요. 저는 제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 사셔도 괜찮아요. 저는 제주도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래량이 좀 많은 선호하는 물건을 싸게 나올 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후의 보루는 남겨놔라. 가족을 해치면
그러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을 해치면 돌아갈 길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또 해를 당하거나 또 깜빡하거나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자금을 가족한테 차명계좌라든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면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친척들을 저 새끼 때문에 우리 가족 친척들이 저 범죄 자금을 우리는 줘가지고 우리 다 망하게 했다. 의도적으로 망하게 하려면 딱 좋겠네요. 비정상적인 자금 주면 몽땅 그 집안 몽빨 거지로 만들어버리고 흉가 되겠어요. 흉가. 친구들도 전부 다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인맥이 있는데 저 새끼 때문에 진짜 우리도 저 돈 받아갖고 작살 나버렸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이렇게 절대 그들은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 돈이 타면 안 되더라도 어리석은 종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부를 하셔야죠. 거부를 그 피신인데 범죄자금이 손대는 게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인데 통장을 무단으로 줘서도 안 되고 나중에 어떻게 사법 처리해서 처리 돈이 타면 안 되더라도 하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이다. 정상적인 돈을 아끼세요. 그거를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갖고 계시고 비정상적인 돈 그래서 그거는 손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돈을 뿌린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금 세탁을 위해서 줬는지 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했는지 누가 알아요. 해치겠죠. 그래도 그래서 자기 정상적인 돈을 왜 나한테 지 통장에 넣지 왜 나한테 넣게 비정상적인 자금이라는 인식을 하셔야죠. 이건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범죄 자금은 그렇게 상대하지 말자. 그 자금과 이쪽을 같이 혼합해서 해놓으면 국세청에 설명할 길이 없고 수사기관에 설명할 길이 없다. 내 돈은 다 날라간다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자금이 아닌 비정상적인 범죄 자금이 들어가지고 재산을 증식해도 원천적인 소득이 원천적인 자금이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돈으로 치부받아서 몽땅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털이다 재산 몰수가 되는데요. 10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10년이 이제 공소시효 같이 비슷하게 세금을 무관할 수 없는 10년 그렇죠. 10년 그 이전에는 팔면 안 되는 거죠. 이전에는 팔면 되구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범죄 자금 손대지 맙시다.